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번개 생방송에 1, 2부에 손상윤 뉴스타운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예. 요즘 창당 작업도 한다고 이렇게 다니신다는데요. 예. 그 이야기는 제가 2부에 예. 좀 여쭙고요. 네. 자, 뉴스타운 TV도 유튜브 조작을 좀 당하셨습니까? 우리는 이제 사실은 2017년 예. 제가 이제 12월 달에 예. 그 문재인이가 이제 그 탄주균 백신을 진행만 살라고 구매했다가 예. 그걸 이제 제가 이제 박살을 냈는데 공개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날은 방송이 끝나자마자 예. 영상이 사라졌어요. 맞아요. 라이브를 그런 했는데 기억이 납니다. 24시간 영상이 예. 사라졌는데 저도 그것도 처음 봤고 그런 경우는. 예. 그래도 하루 지나니까 영상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봤는데 예. 그 이후부터 이제 일명 지금 노란 딱지. 그 다음에 구독자가 이상하게 되고 숫자가. 그 다음에 조회수 뭐 이게 전부 이상한 거예요. 그 이후부터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그러나 보다 지금 우리는 그런 돈보다는 이제 일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왔는데 너무 심각한데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항 소장님 쪽도 뭐 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 악의 소굴에 가가 네. 주인 보고 직접 따져야지. 아,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유튜브에 이 플랫폼에 무슨 세입자 물론 유튜브의 지지가 공정하고 민주적인 플랫폼이지. 그게 무슨 자기들이 운영하는 유튜브나 구글은 상청이고 고용인이고 우리가 비고용인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구글이 유튜브 등을 통해서 이런 여론을 조작한다 시비가 일어가 미국 의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근데 일례가 보니까 예. 오바마 때는 이제 유명한 자매 흑인 자매 이제 유튜버가 있었는데 예. 되게 인기도 좋고 수입도 좋았다요. 근데 이분이 이제 트럼프 지지로 돌아서니까 갑자기 노란 딱지가 붙으면서 똑같은 현상이 우리가 지금 당하는다. 근데 그게 누구 책인가 제가 본 건 들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 설마 그랬거든요. 예. 실제 이게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에도 지금 그게 심각해서 의회에서 네. 지금 유튜버 구글 측 관계자를 오라 해서 피해자들하고 청문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이제 그런 거를 하고 있는 쪽과 좀 연결을 해서 예. 한국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미국이 아마 유튜버하고 한국의 정치 유튜버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한국이 이 세계에서 아마 유튜버를 정치 쪽에서는 가장 앞서가고 있을 건데 이제 초반에 이제 뉴스타운 TV나 이 황양수의 뉴스 브리핑은 잘 나갔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앞선자로서 좀 세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들 병원 때문에 망했고 거기는 이제 탄저균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요렇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그게 이제 AI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 자동으로 가동되는 게 있는데 예. 이제 지금 이제 일부 얘기로는 지금 구글 코리아의 임원 중에 민주당 출신의 좌파 출신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자동 프로그램인데 신고를 많이 하면 로드가 걸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작년에 얘네들이 매뉴얼을 만들었더라고요. 좌파들이.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 쭉 이름이 있어요. 몇 개들 집중 공격해라. 그래서 뉴스타운 TV 같은 경우는 지역 감정 유발에 아주 악성 가짜 뉴스의 생산 근원지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우리 항 소장한테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쭉 들어가 있는데 얘들 신고를 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게 일례로 이제 최초 공개나 걸어놓잖아요. 미리 썸네일만. 그 방송도 안 보는데 노란 딱지가 붙는 거예요. 벌써 광고 심의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이 정부에서 광고를 많이 준대요. 유튜브에다가. 그러면 이제 이 정부 광고가 실리잖아요. 그 방송 내용이 정부를 비판하면 이게 또 광고 부적합인 거야. 광고 친화적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광고나 이런 부분에 돈의 문제를 떠나서 유튜버가 자기들이 명확한 유튜버의 운영 지침을 밝힌 적이 있습니까? 찾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놓고 거기에 이제 이런저런 정치 칼라들을 이렇게 다 불러들여 놓고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정권이 유튜버의 수익 구조, 그리고 세금, 뭐 압수수색, 이런 부분으로 유튜브를 굉장히 압박했지 않습니까? 예, 문 정권이 초창기 그렇죠. 한 예. 1년 반 예, 이렇게. 야간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정권에 찍혀있는 유튜브의 크리에이터 채널들을 희생양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갖다 주고 우리가 재물이죠. 심청이처럼 인당수에 던져지는 그러면서 저들은 이제 뭐 안정적으로 돈벌이 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뭐 황 소장님 얘기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한 4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예. 반 토막이 아니라 예. 기존 광고 수익에서 뭐 4분의 1 정도. 우리는 5분의 1. 그래요? 아이고야 충격 심각하구나. 예, 우리는 뭐 그 저기 아예 찾아보기가 어렵도록 만들어가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이런 정도의 어려움을 겪으면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저게 공룡이건 뭐건 관계없이 게임이라도 공룡을 좀 물러가야 되는데 이 또 보수 바닥이 또 희한합니다. 다들 노란 딱지로 하더만은 가서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문을 닫을 때 닫더라도 뭐 존닌가 뭔가 욕 비슷한데 자관 그럼 얼굴 좀 보자. 오케이. 예, 그래서 가서 손 좀 보자. 이렇게 이제 그 앞에 집회를 하러 가는 겁니다. 자, 베르고 베르다 가는 거예요. 네, 그게 이번 주 금요일이죠. 예, 금요일입니다. 손, 3시인가요? 예, 손 회장님도 오셔가 예. 한 말씀 좀. 우리 그 하십시오. 예. 많은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들도 다 동참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 관심 있는 분들. 다 본인들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요. 적극적으로 좀. 예. 이렇게. 금요일 날 오후에 예. 그 우리가 서초동에 예. 여기 나와 있네, 그죠? 예. 앞에 자막 있지 않습니까? 예, 자막이 예, 있네요. 파이낸스 센터, 예. 역삼역 2번 출구. 여러분, 우리 한번 모입시다. 모여서, 예. 지금 그 글로벌 다국적 기업인 구글이 유튜브가 그래도 페어플레이를 나름대로 지금 우리나라 좌파 어떤 그 뭐 그런 것보다 낫지만 예. 그래도 좀 더 공정했으면 좋겠고, 예, 그 좋은 플랫폼을 진짜 전 세계에서 이 유튜브 시장이 지금 가장 활성화된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한국이 여기서 비약적으로 활성화된 예, 여기서 좀 좋은 사례로 만들어서 좀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한번 그날 좀 한번 강하게 한번 어필하죠. 강하게 어필을 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손 회장님이 엊그제 보니까 네. 한국당이 황교안을 지지하는 일부 유튜버를 국회에 자유롭게 출입하도록 네. 입법 보조원으로 신분증을 주겠다. 네, 그래서 좀 황당했습니다. 유튜브를 하더라도 네. 그것이 일종의 언론이다. 그럼 언론이라면 언론으로서의 자기 나름의 프라이드가 있다면 그러면 한국당이 입법 보조원이라고 해가지고 특정한 의원의 뭐 보좌관 비서 보다도 못한 입법 보조원 자격으로 신분증을 발급해줬어. 국회를 드나들면서 뭐 황교안이 농성하는 거 열심히 찍어라. 지금 뭐 유튜버들 국회 출입에 지장이 있다고. 근데 유튜버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언론을 표방하지 않으면 뭐 괜찮겠는데 개인 그 커뮤니티를 보고. 근데 이제 언론을 표방하거나 하는 데는 조금 정도를 지켜야 되고. 이제 황 소장님 뭐 잘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청하시는 우리 황 소장님 팬들은 뭐 이제 황 소장님들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이제 황 소장님하고 인연이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예, 오래됐죠. 한 20년 넘는데, 이제 그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집회에서 한번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분들이 많더라고. 예, 오래됐죠. 그래서 이제 황 소장님이 걸어오신 길은 좀 독특해요. 근데 이제 제가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우리 30대 때 처음 봤을 때 그 우리 한농년 좋은 일 하고 계시고 농업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정치 전개 오셨다가 이쪽까지 오른쪽까지 오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전향했냐 안 했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노무현 때 이제 가장 많이 싸우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같이 이렇게 친해졌는데 항상 이제 정의 편에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황 소장님을 좋게 보는 거는 바른 말을 한다는 거, 네 편 내 편 안 가리고. 네 편 내 편 안 가리고 항상 이제 정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 황 소장님의 장점이죠. 그 다음에 많은 해박한 경제적 지식이나 정치적 지식 좋은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노선이 조금 다르더라도 공익을 위해서는 분명히 같이 공유를 해야 되고 지금 한국당 부분은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근 20년 이상 도와왔거든요. 네, 그렇죠. 오래됐죠. 뭐 우파들이 이제 뭐 조금만 그러면은 뭐라 분열한다. 네. 분열한다. 그 다음에 뭐 위장이다. 뭐 하여튼 좀 안 좋은 얘기를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왔는데 지금 일부 유튜브들은 완전히 줄을 섰어요. 그 뭐 좀 민망할 정도로 하더만요. 오히려 그게 보수에 도움이 될까? 그냥 빨기죠. 예. 오로지 이제 뭐 한국당 그 누구누구를 예. 집중적으로 빠는데 무조건 이긴 당대표는 무조건 내 편이야. 예. 특정 매체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러면은 그 효과가 한국당 지지율로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황이 되고 난 이후에 그런데 대체로 보면 지금 황을 찬양하는 사람은 옛날에 홍이 할 때는 또 홍을 찬양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그냥 불나방처럼 그냥 한국당이라는 등대가 있으면 그 주변에 그냥 등대를 향해서 가다가 그렇게 지가 짓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금 해오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뭐 우리 소장님과 좀 우리가 공감하는 부분이 자 어쨌든 이 범보수 우파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세력이 이거 요즘 총칼로 할 수 없잖아요. 80년대 뭐 무기고 틀어서 했지만 지금 뭐 그런 시대는 지금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일부 선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론조사가 좀 잘못됐더라도 일단은 거기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자, 뭐 깎아내리더라도 그러면 이제 한국당이 지금 문재인이가 2년 반 동안 지금 이 나라를 박살냈는데 강화문에서 그렇게 태극기 집회를 했는데 자, 문재인이 지지율이 깎아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안 내려가잖아요. 안 내려가고 있죠. 그럼 반대로 한국당이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안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예. 그러면은 우리 이제 바른 이 유튜브나 미디어라면, 우파 미디어라면 한국당이 잘못한 걸 좀 때려야죠. 때려야죠. 지적을 하고. 특히 이제 최근에 그 패스트 트랙 두 가지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이제 공수처 문제 그리고 이제 선거법 문제에서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뭐 여건이 내부에 자기 집구석에 붙어 먹었는 1+4 그 밥그릇 때문에 지연되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한국당의 저항 때문에 지연되는 거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일이라도 저거 집구석에 붙어 먹는 사람들끼리 그냥 전리품을 딜하면 그러니까 선거법이라는 거는 공수처를 통과시키기 위한 일종의 미끼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공수처가 몸쓰이고요. 예. 그런데 지금 한국당 내부에서는 겉으로는 나를 밟고 가라고 플래카드 걸어놓고 그다음에 뭐 박게스시 뭐 어제도 뭐 국회에 그 참 몸을 던져서 헌신하는 분들 주로 어르신들을 끌어들여서 국회를 마비시켰다 하지만은 사실은 뭐 그분들 때문에 어제 통과 안 한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뒤로는 지금 이 선거법에 비율만 좀 조정해주면 협상하겠다. 연동형 비율을 한 30%나 20%로 낮춰주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저한테 한국당의 중진이 왔어요. 내가 만나자 해서 안 만난다고 우리 사무실에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직접 그 말을 하셔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분들은 여기 또 웃긴 거는 뭔가 하면 공수처까지도 협상이 되면 해주겠다. 그러니까 공수처라는 거를 인정하고 그러고는 안에 조항을 몇 개를 이제 안전장치를 하면 해주겠다는데 원래 악인이 어떤 의도로 조직을 만들 때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조항을 몇 개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공수처라는 게 생기고 나면 그 뒤에 운영은 문재인 마음대로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수처를 협상을 하겠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반대지. 찬성 아니면 반대지. 그렇지. 여기에 뭔 협상이 있을 수 있느냐. 예. 그런데 황은 겉으로는 어제 뭐 국회 문을 뚫고 왔으니까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 그거는 아니죠. 공허한 자위에 불과하고 지금 심각하게 가는 거 안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며칠 전에 뭐 하나 통과됐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산이요. 그러니까 저게 쟤네들이 아까 말씀하신 4+1 애들이 예. 맘만 먹으면 지금 오늘도 가능한 거잖아요. 오늘 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연동형 비율, 정의당이 이제 야 뭐야 나 더 먹을 거 더 줘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거 지네끼리 악의 다툼이지 지금 뭐 한국당이 막은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중요한 거는 황이 원외 대표지만은 대표면 의총을 소집해서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이 통과를 앞두고 있으니까 의원직 총 사퇴서를 다 쓰자. 오케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선거법도 통과시켜버리고 공수처도 통과시켜버리면 일방적으로. 근데 뭐 국회 선진화법으로 옛날처럼 몸을 던져서 막지도 못하면 차라리 뭐 108명이 몸을 던져서 다 선진화법에 적용 대상이 돼버리자고 하더라. 네, 예. 그래서 총선도 보이콧하자. 그래서 너네들끼리 총선해봐라. 선거 룰도 너가 마음대로 정하고 그다음 우리 선거 때 다 잡아가겠다고 공수처법 만들면 이런 공포 독재를 왜 우리가 둘러리 쓰냐. 우리는 길거리로 나가서 방 빼서 광화문에다가 당사 만들고 싸우겠다. 국민과 더불어서. 적어도 이런 액션을 한 번은 해야 될 건데 정치를 하면서 이것보다 더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지금 뭐 한반도 사정은 지금 뭐 진짜 우리나라가 뭐 가끔씩 하다가 항상 뭐 역대상 최고다 그러면 진짜 최고잖아요. 이제 북한 문제로. 그다음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지금 뭐 항공모함도 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올 뻔했는데 아주 중요하잖아요. 이 상황에서 내년 총선이 있고 쟤네들은 뭔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한국당은 그 큰 그림이 없어요. 마스터 플랜이. 그 쟤네들은 큰 그림을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 선수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자기가 능력이 안 되면은 우리 황 소장도 있고 막말로 또 이렇게 제야의 고수들도 있잖아요. 아까 국회의원들도 중요하지만 범보수 우파가 하나 머리를 맞대서 진짜 브레인스토밍을 하든가 어떤 전략을 좀 구사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좋은 게 아까 말씀하신 이제 전원 사퇴 뭐 카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그게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안 할 거라고. 그러니까 한 20년간 지켜봤잖아요. 그 결과가 오늘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오면서 이 모양 요 꼴로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들이 없어요. 제가 이제 뭐 한국당을 자꾸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될 수 있으면 안 해요. 우파내에서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럽니다. 한교안 대표가 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세상을 바꿀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천만의 말씀이다. Why? 이 양반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뭐 대통령 권한 대행이면 실질적으로 대통령 해본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뭐 자기가 역할을 한 게 없어요. 뭐 탄핵도 그대로 당했고 지금 뭐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보니까 세 못 쳤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 지금 이 안보 상황이나 국가 현실이나 정치 현실의 모든 상황 판단이 안 되는데 대통령이 또 된다 한들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양반이 지금 이제 한 10개월 했잖아요. 10개월을 했는데 지금 한국당 지지율이 민주당의 더블 스코어보다 더 작다. 그렇죠. 그럼 이제 여론조사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뭐 리얼미터니 뭐 갤럽이니 하는 부분을 전폭적으로 믿기는 어렵지만은 그렇죠. 그렇지만은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한국당이 민주당이나 문재인 지지율보다도 10% 이상 더 벌어져 있다라는 부분은 그걸 부정하고 그 다음에 총선 결과를 보고 또 선거 조작했다고 이야기하면 이 답이 없는 부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단 선거라는 건 한 표 지는 건 지는 거잖아요. 우리 황 수장도 선거 한번 해보셨잖아요. 선거는 지면 끝이잖아요. 이걸 뭐 바로 잡는다는 거는 뭐 진짜 낙타가 바늘구멍 빠지기보다 힘든 건데 지금 객관적으로 오차 범위 내에 있다 해도 될까 말까인데 사실 이 정도 지금 문재인의 실정 정도면은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 안 올라가잖아요. 더블 스코어 정도로. 이거 황 소장님 아까 예측으로 들어보면은 내년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 필패 아닙니까? 필패죠. 지금 그런 여론조사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뉴스원에서 엠브레이너와 관련해가 총선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정 안정이 57%, 정권 심판이 30%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한 2배 정도로 그냥 이대로 가는 게 낫다라는 여론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거품이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냉철하게 봐가지고 현재 한국당이 민주당이나 문보다 10% 이상 벌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작년에 우리가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충격적인 결과 역대 최악의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보수 진영이요. 예. 그런데 그 참패의 결과를 갖다가 우리가 그냥 전적으로 뭐 6.12, 뭐 싱가포르 회담 때문에 그렇다지만은 그것도 영향이 있었겠지만은 이미 그걸과 관계없이 객관적인 여론에서 많이 벌어져가 심지어 한국당의 당대표를 하던 홍준표를 지역에서 유세하러도 오지 말라는 상황 정도로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이제 그 얘기 하시니까 예. 일례를 하나 체험한 게 있으니까. 예. 이제 한교안 앞에 이제 홍준표 있잖아요. 예. 홍 대표가 이제 당대표 되는데, 문재인이가 잘못된 게 지금 이제 뭐 헌법을 뭐 수호할 의지가 없어요. 저희가 볼 때는. 너무나 문제가 많아.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탄저균 백신 싸우고 날 잡아가려니까 제가 이제 단식 투쟁을 해버렸잖아요. 예, 그때 그랬죠. 들어 누웠죠. 예. 한번 건드려봐. 근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제가 입원을 하게 됐는데 이제 실내 가서 그 누가 이제 홍준표 대표죠. 예. 특보 한 분이 찾아오시더라고 병문안을. 그래서 이제 내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지방선거 전이에요. 그렇겠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홍 대표는 이 정부의 잘못과 싸우지는 않고 그 당대표 됐으니까 자기 사람 시키기 바쁘더라. 근데 이거 선거지만 다 날아가는 거다. 대권에 욕심이 있으면은 문재인하고 맞짱을 떼야 된다. 싸워라. 싸우면 이게 선거에도 승리하는 거고 자기의 입지도 공고히 하는 거다.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선거지니까 다 날아갔죠. 다음날 아침에 집에 갔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선거 끝나면 다음날 아침에 집에 가게 될 거라고. 네, 그 왜 제대로 안 싸우냐. 근데 황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 4월 12일 날 아침에 집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과학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문제는 자기는 집에 가면 돼. 홍도 지금 밖에 있으니까 떠들지. 그렇죠. 자기가 할 때는 그럼 뭐 했냐는 거죠. 그렇죠. 예. 저한테도 뭐 특본 가는 사람이 하나 왔어요, 옛날에. 그러고 뭐라고 하더만은, 네, 이거 무슨, 의견 청취를 하러 왔냐, 무슨, 시찰하러, 무슨 체크하러 왔냐 할 정도로 기분이 좀 나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황도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 책임지겠다. 책임이야.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좌우에 선거 지고 책임 안 진 사람 어디 있어요? 예. 집에 가는 거는 과학인데.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자기는 집에 가버리고 나 뭐 정치 안 할란다 하고 변호사 또 열면 괜찮겠죠. 짭짤하게.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선거 다 망해놓고 자기 가버리고 나면 이제 내년 총선에 졌을 때 이 보수에 밀어닥칠 위기. 지금 문재인이 지금까지 솔직히 말하면 다 두들겨 잡으려 하다가 요 근래 한 올해 여러 가지 의혹 스캔들 검찰 때문에 제동이 걸려 있었는데 내년 총선 이기고 나면 정말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죠. 이제 지금 뭐 우리 우파에서는 총선의 좌파가 가져가서 개헌이 가능하다면 연방제 개헌 아니겠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적당히 돌리겠죠. 국가연합이니 뭐 이렇게 핑계를 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탄압을 하고 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경제는 어차피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전쟁 수준의 폭망이다. 아니면 북폭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망하게 돼 있다. 이대로 가면은. 자, 그러면 이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안게 되잖아요. 없는 사람부터 이제 겪게 될 거예요. 네, 없는 사람부터. 그러니까 광화문 시위에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 서민일 건데 그분들부터 피해를 겪게 될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안 놉니다. 저기 동남아 가서 골프 치지. 맞아요. 지금 뭐 이민관이요, 약간.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제 개인 자살에서 집단 자살, 가족 자살로 가고 있잖아요. 4인 가족 자살이 올해 30건이 넘는다고요.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심각한데 지금 한교안 대표의 우리가 행복 걱정되죠. 그러니까 이제 싸울지를 몰라요. 이 사람들은 뭐 샌님처럼 공부만 해서 그런지 정말 나경원, 한교안 체제도 볼 때 웃었거든요. 뭐 싸우긴 싸우는데 몸에 안 맞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그 막 어디 집회 나오는 것도 누가 했는가? 전 제일 웃기는 게 그 뭡니까 런어웨이 같이 패션 모델들 나가. 근데 그것도 좀 길쭉한 사람이 그런 데를 걸으면 몰라도 아주 짜리몽땅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연설도 안 되면서 손 들고 전부 다가
이런 뭐랄까요? 영국에 이번에 보수당이 이렇게 일기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보리스 존슨이라고 그 해가 다니는 거나 이런 거 보면 저도 또 트럼프 비슷하게 좀 반똘 같은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이기는 거는 정확하게 자기들 편을 모아내는 그런 부분에서 마약 같은 능력이 있거든요.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좀 마초 같아서 여자들이 싫어한다니까 걔를 유기견 보호소에 가서 입이 아구가 안 맞는 아래 턱이 튀어나온 그래서 분양이 안 된 개를 데려와가 선거기간 내내 투표할 때도 몰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든 바뀌려고 각별히 노력을 해서 선거에서 압승을 했어요. 근데 지금 참 저 한국당의 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볼 때 그 뭐라 그럴까요? 솔직히 말하면 황교안이 집 빠돌이들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손 회장님이나 저 같은 사람하고 황교안이 유튜브로 막 정면으로 생방송으로 기탄 없이 토론을 벌여서 황이 적어도 그 부분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또 거기서 지금 한국당을 위해서 나온 이야기들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는 정도로 밝혀야 저게 선거 이길까 말까 할 건데 지금 저기 듣기 좋은 이게 뭡니까? 그 알이 없는 내시 같은 인간들을 끌고 다니면서 저 짓을 하면 좀 뭐 뻔한 거예요. 지금 이제 걱정이 이제 한교안 대표의 특보 대표 김현장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미 문화원 방화범이에요. 미국은 자국의 테러를 한 사람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한교안이 끝난 거예요, 미국하고. 이 난국은 어쨌든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미국하고 제1야당 대표가 관계가 소원하면 끝난 거예요. 전번에 미국 간다 할 때 제가 미국 가서 황이 뭐 펜스나 누구를 만나겠느냐니까 택도 없다. 안 오는 게 좋을 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 문화원 방화범으로서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사람을 특보 대표로 앉았어요. 김현장이. 그럼 미국 입장 뭐 이 새끼 뭐야 할 거 아닙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미국은 그 테러리스트로 딱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의 차기 지도자로 생각이 있냐는 거예요. 국제 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중국의 산불에 대해서 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사드 지금 아직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요즘 이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협상, SMA 협상을 두고 친북 종북들이 거의 노골적으로 참수대를 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사 참수대를 땀 넘어가고 이제 완전히 걔들 세상에 왔다면 이 새끼 똘마니들이 그러면 한국당이 거기 맞서서 산불 정책 우리는 한미일 삼각동맹 하겠다. 또 일본하고 미국하고 미사일 MD 방어를 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는 사드가 필요하다면 지금 한 세트로는 안 된다. 이제 SLBM도 있고 하니까 뒤에서 날라올 수도 있어. 그것도 무제한으로 하겠다. 중국은 내정 간섭하지 마라.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야. 야당 지금.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황교안이 이야기했던 뭡니까 그 안보 정책. 그 뭐 또 뭐더라? 민무인데 자관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산불도 말을 못 하더라고요. 미사일 배치. 아니 우리가 지금 북한이 이제 핵을 가진 마당에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아주 다량으로 한국에 배치해주라. 왜 말 못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 이제 국방부 장관 또 뭐 얘기를 했잖아요. 중거리 미사일 뭐 배치하고 싶다. 기회가 와 있고 지금 이제 공개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 1야당 대표로서는 진짜 하루 24시간. 그냥 문재인을 내리 찍어도 이게 뭐 항상 안 그렇습니까? 엄청나잖아요. 전 분야가. 근데 그런 메시지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열심히는 해요. 뭐 제1야당 대표로서 나름대로 삭발식도 하고 그것도 안 하다가 요번에 우리가 전국 투어하면서 삭발식 하니까 밀려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삭발식 하니까 방송에 안 나와요. 제가 1호면 1호. 그러셨구나. 전국 투어 하면서 우리 국민계모 40일간 하면서 어머니들이 삭발에 참여하면서 그 방송을 보고 피눈물을 흘린 분들이 한국당에 전화했다는 거예요. 니네들 뭐 하냐고. 그랬더니 뭐 한교안에 뭐 이현주도 싸고 그랬다는데
황교안이 왜 이현주는 안 들르고 밖에서 저래 뱅뱅 돌립니까? 좀 모르겠네. 그것도 또 뭐 구미에 잘 안 맞는 세력이 헤게모니가 있나 본데. 그러니까 지금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어쨌든 이제 뭐 삭발식도 하고 단식청도 했어요. 네. 자, 제가 개인적으로 두 개 다 했어요. 네. 2017년 달에 2018초가 제가 8일간 했고, 네. 자, 삭발도 제일 먼저 했어요. 제가 하는 거는 언론에 안 타요. 우리 황 소장님도 잘 안 타잖아요. 안 타지. 근데 1야당 대표가 한번 타잖아요. 네. 그럼 1야당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냐에 따라서 이게 파급 효과가 엄청 크잖아요. 그럼요. 우리보다는 10배 이상 가잖아요. 100배쯤 되죠. 100배 되잖아요. 타고 이제 파는데, 그걸 못 하는 거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그걸 트렌드에서는 뭐 나보다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그거는 그렇지. 그런데 그래서 따지고 보면 1야당 대표가 압도를 해야죠. 저 같은 사람은. 그건 뭔가 황교안의 문제, 내 문제가 아니고. 근데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제 좌파들은 자기네가 나라야 망하든 부서지든 도움이 표가 되고 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동성애도 합법화하겠다. 그 다문화도 하겠다. 뭐 이슬람도 끌어들이겠다. 지금 소수의 표지만 득표가 된다면 다 끌어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나라 망하는 거죠. 어쨌든 망하는 애도 다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전 조직을 뭐 시민사회 뭐 다 해서 다 끌어들이잖아요. 자, 한국당은 뭡니까? 제가 안 된다는 게 그거예요. 자, 필요할 때는 요청을 해요. 공천할 때는 극우 세력이나 배제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걸 떠나갖고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은 밖에서 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국의 좌파 진영 전체는 이 농공 행상이 분명하죠. 굉장히 과학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평생 고생한 사람은 정치를 안 하면 밖에 있어도 예우를 엄청나게 해줍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요. 그런데 이 바닥에는 보면 꼴같지 않게 제가 제일 여기 보수 진영에 와서 저는 원래 뭐 이 바닥에 있던 사람은 아니고 와서 보아서 정말 가짜않게 생각한 게 뭔가 하면 어디 저것 딴에는 가방끈 길고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 정말 별것도 아닌 자들이 신분을 만들었더만요. 그래가지고 이게 마치 성골, 진골, 육두품, 노예 이래가 이제 거기 밖에 길거리에서 이 보수 운동을 하는 사람은 한국당한테는 그 육두품도 못 되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다른 애들은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거나 해주고 또 권력을 잡으면 어디 국정원이나 정경련 풀어가지고 푼돈이나 좀 주고 너네들은 그 정도로서 족한 세력이지. 그렇지. 그 외에 너네들이 뭐 감히 이제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 근데 거기에는 솔직히 말하면 그 보수 정당들의 그런 행태들, 그러니까 관료 해먹은 놈, 교수 출신, 뭐 법조인, 전문인 출신, 기업가 출신들이 다 해먹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하면 민부론이라고 황당한 황교안의 민부론은 내가 기업인 몇 명 왔는데 그 사람도 웃었디다. 저거는 30년 전에 해야 될 소리다. 성장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뭔가 하면 저런 걸 내놓는 한은 죽어도 선거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교안 옆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 한 30년 전에 수구 기득권 수골 보수의 전형적인 경제정책을 만들어놨고 그가 만들어놓은 이 안보정책은 그야말로 중국을 향해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미국을 향해서 확실히 붙지도 못하는 그런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제대로 되겠냐. 오늘 본의 아니게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교안이를 좀 이렇게 이제 저는 맨날 깝니다. 그래요? 그냥 밥 먹듯이 깝니다. 그랬어요? 이게 사람이 욕심만 피우면요. 그래서 내가 정치 안 하겠다고 딱 선언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정치를 하겠다고 까면 저놈이 당을 만들고 내가 앵그리 블루 집회를 하니까 저놈이 당을 만든다 한다 또 안 그러면 저놈이 뭐 황을 까고 또 뭐 좌파가 보낸 위장이다. 내보고 위장이라는 놈 있으면 그냥 안 둬요. 저는 여기 뭐 헛소리 쓰는 놈 있으면 바로 입맛 보는 거야? 보고다가 헛소리 하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스타일은 저희도 뭐 붙으면 끝장을 보죠. 근데 쉽게 잘 안 붙지. 근데 이제 크게 좀도둑은 두고 이제 국가 안보를 해치는 쪽에 제 입장에 다 계신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최근에 뭐 창당 선언을 하니까 이제 뭐 우파 분열주의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화가 났어요. 그게 제일 질이 안 좋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2부에 알았어. 잔잔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2부에